슬기로운 교행생활. 우리는 매월 10일이 되면 학교의 세입세출회 통장에 있는 돈으로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세입세출회 통장을 간단히 세외통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 4대 보험료를 다루려고 하는데 4대 보험이란 사회보험이라고도 불리고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4가지를 통칭하는 말이죠.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4대 보험료를 낼 돈은 언제 어디에서 우리 세외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는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규 급여 업무자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는 가정하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미 한두 달 보험료 납부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시고 아예 경험이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 없이 발령받자마자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쫓기듯이 일을 해오신 분들께 기본 체계를 조금이나마 이해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러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모든 업무에 있어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실무를 하는 우리에게 업무 이해를 위한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기한 내 업무를 수행해내야 하는 상황만 주어지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격적으로 학교 교직원 4대 보험의 구조와 그 재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경기도 교육청 소속 학교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타 지역 교육청과 체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타 교육청 소속 학교에서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본 지식입니다. 학교의 교직원은 크게 공무원과 비공무원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비공무원은 크게 기간제 교사와 교육공무직원으로 나누어지죠. 이번 영상에서는 보험료 납부의 기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계약제 교원 중에서 상근직인 기간제 교사만 다루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은 건강보험과 공무원연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비공무원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즉 4대 보험을 전부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10일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공무원의 건강보험료와 비공무원의 4대 보험료입니다. 두 번째 기본 지식입니다. 근로자의 4대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개인 부담금과 사용자, 즉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는 기관 부담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와 근로자가 돈을 합쳐서 보험료를 낸다는 말이죠. 그런데 공무원은 예외입니다. 공무원의 건강보험료는 기관 부담금 없이 개인 부담금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본 지식을 합쳐 우리 학교의 4대 보험료 구조를 살펴보면 화면과 같이 5개의 퍼즐 조각이 만들어집니다. 이 5개의 퍼즐 조각이 모두 완성이 되어야 우리가 문제없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각 조각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지금부터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 달력을 기준으로 2월 10일에 납부하는 1월분 보험료를 예시로 특정하여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각은 개인 부담금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공무원 건강보험료입니다. 1월분 공무원 건강보험료 개인 부담금은 1월 6일에 마감되는 1월분 공무원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다가 2월 9일에 우리 학교 세외통장으로 넣어줍니다. 두 번째 조각은 기간제 교원의 4대 보험 개인 부담금입니다. 기간제 교원의 4대 보험 개인 부담금은 공무원 건강보험료와 같습니다. 기간제 교원의 1월분 보험료 개인 부담금은 1월 6일에 마감한 교특급여에서 공제되어 2월 9일에 우리 학교 세외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세 번째 조각은 교육공무직원의 4대 보험 개인 부담금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1월분 보험료 개인 부담금은 1월 17일에 우리가 지급하는 학교에게 급여에서 공제되어 즉시 세입세출의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네 번째 조각은 기간제 교사의 기간부담금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기간부담금 재원은 교육청 특별회계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급여는 누가 넣어주나요? 교육청이죠. 기간부담금도 큰 틀에서 인건비이기 때문에 기간제 교원의 기간부담금 역시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 22일 전후로 우리가 자료집계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청에 우리 학교 기간제 교사의 기간부담금을 얼마 주십시오 하고 신청합니다. 계속 예를 들어온 옆에 1월 달력을 기준으로 1월 23일에 신청한 기간제 교사의 기간부담금은 2월 9일에 교특급여에서 공제한 공무원, 기간제 교사의 개인부담금과 함께 세외로 들어오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은 교육공무직원의 기간부담금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급여와 기간부담금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회계로 급여를 지급하는 교육공무직원의 기간부담금은 당연히 학교 회계에서 부담을 해야겠죠. 학교 회계에 있는 돈을 세외 통장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지출을 해주어야 합니다. 날짜는 보험료 납부 이전 아무 때나 상관없지만 해당 월 말일까지 지출을 해서 세외에 돈을 넣어두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4대 보험 납부를 위해 세외에 모아야 하는 돈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5조각의 재원을 세외통장에 제때에 차곡차곡 모아서 매달 10일에 건강보험공단으로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는 K-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해서 실무를 진행하셔야 될 텐데요. 세외에 들어온 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으로 K-에듀파인에서 수납과 반환이라는 절차를 밟으며 관리자의 결제를 받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능적인 부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바로바로 따라할 수 있게끔 슬기로운 교행 생활에서 별도의 강의를 제작하였으니까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수납 잡으라는 말에 당황한 적이 있으신가요? 학교에는 실제 돈이 들어있는 은행 통장이 있고 에듀파인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회계 업무를 봅니다. 아주 쉽게 보면 통장은 지갑이나 금고, 에듀파인은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통장에 들어오는 모든 돈은 장부에 기록되어야 하고 쓰는 돈 역시 장부에 기록되어야만 하는데 이 들어온 돈을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수납 잡는다고 표현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세외 통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돈도 에듀파인 세외 현금 관리 메뉴를 통해서 수납과 반환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날짜 순으로 한번 빠르게 살펴보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1월분 보험료로 특정하여 설명하지만 매달 해야 하는 일임을 말씀드립니다. 1월 17일에 세외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무슨 돈일까요? 1월 급여에서 교육공무직원 개인 부담금이 들어옵니다. 수납을 잡아줍니다. 1월 23일에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간제 교사 기간부담금입니다. 자료집계 결제 완료까지 꼭 확인해줍니다. 1월 말일이 되기 전에 잊지 말고 지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교육공무직원 기간부담금입니다. 학교 회계에서 세외로 지출을 하고 지출 확정을 하여 수납을 잡아줍니다. 부랴부랴 나이스 2월 급여 작업을 마치고 나니 갑자기 세외에 돈이 또 들어옵니다. 무슨 돈인가요? 1월 나이스 교특 급여에서 공제했던 공무원 건강보험료, 기간제 교사 4대 보험 개인 부담금, 그리고 1월 23일에 교육청에 신청했던 기간제 교사 기관 부담금입니다. 수납을 잡아줍니다. 조각을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 2월 10일 이전에 에듀파인 반환결의 하시고 이 교육공고 또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